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질입니다. 오늘은 6.3 선거 투표지 부족은 트럼프 재선 성공으로부터 저들이 얻은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공식 계정에서 X 계정 @SCIF의 게시물을 다시 포스팅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목록에 캐나다, 브라질, 호주와 함께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선거를 지켜본 결과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들이 쓰는 도미니온,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 W웹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존 밀스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 선관위와 A웹을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쪽에서 선거를 치른 후 배운 경험을 다른 쪽 선거에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1기 대통령일 때 재선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를 은구하라는 조언을 그 당시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댓글이 달아서인지 몰라도 저희 충고는 무시되었고 결국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자들이 책임자를 세웠을 것이며 이를 이용할 목표와 계획을 세울 것이고 실행할 것이며 선거가 끝난 후 배울 점, 개선할 점을 분명히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통해서 배운 경험을 다른 곳에서의 선거에 적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트럼프가 재선에 다시 도전했을 때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바이든에 대하여 그 당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아침 투표율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 사이에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두면 선거에 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투표지를 만들려다가 50%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투표지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3 선거 사전 투표율은 23.5%입니다. 저들은 63대 36을 좋아합니다. 합치면 666이 되니까요. 만 명이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사전 투표에서 좌파들은 만 명 곱하기 23.5% 곱하기 0.63을 곱하면 1480표를 얻습니다. 또한 본선에서는 만 명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제외한 76.5%가 투표했다고 보고 다시 이에 대해서 저들의 지지율이 36%밖에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2754표를 얻게 됩니다. 이를 다 합치면은 다시 말해서 1480표와 2754표를 더하면은 4234표만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파들은 만 명에서 4234명을 빼면 5766표를 얻어서 우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외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세우고는 선거가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서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결국 선거에서 진다고 판단하고는 표를 빼돌리고 없다고 할 수도 있었고 또는 처음부터 50%만 찍어놓고 사전투표 결과가 더 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높은 투표를 예상하고 투표자 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아냈지만 결국 50%만 찍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선관위는 70% 정도로 투표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표지를 50%만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100% 이상 투표하도록 선거표를 주었고 자신들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50%만 투표하도록 선거표를 주었다면 이는 선거 결과 조작이며 또한 부정선거입니다. 전라도에서는 무슨 목적으로인지 몰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라도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전라도인들을 무조건 민주당만 지지한다는 것을 전라도인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체포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안 하려고 했다면 이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정선거 시위에 투입된 경찰들에게 천안문 노래인 자유의 꽃 노래를 틀어주니까 모두 귀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공인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시위대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천안문 노래인 자유꽃 노래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정선거한 이후에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중국인들을 시켜서 그것도 우리 경찰복을 입혀서 짓밟으려 하였으니 이는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반역죄입니다. 제명이와 민주당을 사형시켜야만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바이든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질 듯하니까 투표지가 없다는 핑계로 중단시킨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6.3 선거는 재선거라 부르기 전에 부정선거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가 맞습니다. 재선거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해야 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만 하고 개표는 대만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좌파들이여, 전라도인들이여, 이재명과 민주당의 충성한 대가는 당신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이번 6.3 선거 이전에 선거 끝나고 부동산 세금 폭등과 국가부채 폭등을 경고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국가부채를 우리의 GDP를 훨씬 뛰어넘게 만들어서 이자 갚기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1대1로 한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그들의 GDP를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경찰복을 입고 한국경찰인 양 활동하고 있고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저는 중국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젠 부정선거를 하고 이에 저항하면 홍콩 사태처럼 초환경 진압하려고 중공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역죄입니다. 중공인들이 우리 경찰복을 입고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또한 우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동을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동을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즉시 개입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여, 당신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부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들은 이미 부정선거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중공인들에게 경찰복을 입혀서 무자비하게 진압하도록 하는 계획도 서 있었다고 봅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거의 전국적이라 보아야만 합니다. 저들이 중공인들을 끌어오려고 예산까지 이미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들은 중공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누구의 지시로 국민들을 폭행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경찰이면 누구도 그리 지시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에도 질문하는 분들이 중공인들이 경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랐는가 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특검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분은 중공인이 경찰 방패로 그분의 머리를 찍어서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경찰 수뇌부가 몰랐다고 하니 이는 분노할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당했는데 민주를 그렇게까지 외치더니 잠잠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민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국민들이 알 수 없었는지도 조사해야만 합니다. 특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투표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한 국민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아서 일어난 일이므로
선관위 지위 없으면 경찰 투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선관위가 범법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할 기관이 없어서 경찰들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없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지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투표권은 국민이 가집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을 책임질 뿐입니다.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3 선거는 무효입니다. 독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원 무효하고 재선거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낸 성명서인 투표용지 부족이 전체 당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은 헌법에 어긋난 궤변입니다. 선거 결과는 표가 누가 더 받느냐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투표자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선관위 이런 해석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국가적 직무유기이며 헌법상 참정권 박탈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제41조와 제67조 등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성명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헌법 해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인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이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인 부족으로 헌재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파면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헌법소원 박상구 씨 헌법 해석에 의하면 투표지 부족이나 박 대통령 탄핵 시 헌재의 구성원 부족에 대해서 절차의 치명적 흠결 아래에서의 판결은 헌법적 행위의 전체 질적 균형을 붕괴시키는 실질적인 정의의 부재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 선거나 박 대통령 탄핵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입막음법이 시작됩니다. 저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입막음법을 미리 만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조만간 사라집니다.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명이와 민주당은 중국인 1억 명을 들여와서 자신들이 모든 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를 대폭 늘려서 국민들의 집을 빼앗아 중국인들에게 주고는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월세를 내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재명이와 민주당에 충성하지만 저들은 당신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얼마 안 남은 진짜 우파 정치인들을 숙청하려 할 것이며 한동훈이가 이에 앞장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 때마다 자유의 꽃 노래를 틀어야 하며 또한 중공인 당신들은 결국 이 노래를 들었기에 추청당할 것이라는 방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명이와 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반역의 증거물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에 왜 개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대표는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30%가 길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공인들이 한국 경찰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즉시 발동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즉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과 함께 보스턴 대사 말씀처럼 대프콘을 발동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물들을 즉각 공표하여서 훨씬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등 울파들은 이를 위해 노력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동을 즉시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명이와 민주당이 반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즉시 이재명 퇴진과 민주당 해산을 외쳐야만 합니다. 투표 참정권 침해 문제는 우파 좌파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권 침해를 막아야만 합니다. 중공인들이 한국 경찰 행사하는 것은 반국가 역적질이므로 모두 동참해야만 합니다.
국민의 투표권 침해에 항의하는 젊은 층은 이를 해소하려는 진짜 우파 정치인들과 긴급히 연합하야만 합니다. 증공인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했고 시위 중인 국민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시위 군중들은 우파 정치인들과 즉각 연합하야만 합니다. 시위 군중 중에 일부는 이러한 시위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합니다. 홍콩 시위 때에도 이런 가짜들의 시위를 방해하고 깨뜨리려 했습니다. 따라서 시위 군중과 우파 정치인들과의 연합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처럼 우리는 뭉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